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외 축구 붐을 가져다준 장본인, 당시 최고의 클럽이었던 맨유의 중원을 책임져주던 세계의 패를 가진 사나이, 같이 뛰었던 모든 플레이어들이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 오늘은 해버지 박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성은 수원공고 시절 왜소한 체격 때문에 감독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그 당시 새로 부임한 수원공고의 감독 이학종 감독은 그런 박지성의 체격을 보완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 후 박지성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원공고의 주전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졸업 후 박지성을 받아주는 K리그의 팀과 대학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리그팀도 대학도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박지성은 이학종 감독의 도움으로 명지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박지성이 입학한 명지대 축구부는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는데요. 때마침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도 울산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고 두 팀은 친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왼쪽 윙백으로 출전한 박지성은 뛰어난 활약으로 허정무 감독의 눈에 들게 되고 곧바로 올림픽 대표팀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그 이후 각급 국가대표팀에서 여러 포지션으로 활동하다가 파격적인 제안을 받고 교토 퍼플 상가로 이적하게 됩니다.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3톱의 주전으로 나서게 되는데요. 미국전에서는 경미한 부상으로 일찍 교체되었으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골을 넣어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활약을 하게 됩니다. 16강전인 이탈리아전에서도 동점골 과정에 기여했고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는 두 번째 키커로 나와 침착하게 슛을 성공시키며 월드컵 4강 신화를 쓰게 되었죠. 그렇게 박지성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해낸 2002년 국대 월드컵 멤버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대회 후 다시 교토로 온 박지성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을 1부 리그로 재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2년을 교토에서 보낸 뒤 2003년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이끄는 PSV 아인트호벤과 3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PSV로 이적한 박지성은 처음엔 잦은 부상으로 인해 부진한 플레이를 보였고 함께 이적한 이영표에 비해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홈팬들에게 더 많은 야유를 받게 되면서 박지성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심리적 압박감은 박지성의 자신감을 떨어뜨렸고 결국 부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도 원정 경기에서만 박지성을 출전시키는 배려를 해줬을 정도로 홈팬들의 야유는 심각했는데요. 결국 히딩크 감독의 무한한 믿음과 배려로 기량을 점차 끌어올리게 되고 박지성은 팀원들과 팬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04-05 시즌 주전으로 출전한 박지성은 PSV의 리그 독주에 공헌함과 동시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전 유럽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챔스 16강 모나코전과 8강 리옹전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팀을 관광시키는 활약을 했고 UEFA 챔피언스 리그로의 제도 전환 후 PSV 사상 최고의 성적인 챔스 4강에 오르는데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4강전 AC밀란과의 경기에서 밀란의 홈에서 2대0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PSV 팬들의 희망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의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하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게 되죠. PSV의 압도적인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결승전 진출은 좌절됐지만 이 시즌을 기점으로 박지성은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04-0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최우수 공격수 후보 5인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2005년 발롱도르 1차 후보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을 정도로 리그와 챔스에서 박지성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이때의 활약이 퍼거슨 감독의 눈에 들게 되어 결국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맨유로 이적한 박지성은 특유의 스피드와 체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량으로 무난한 데뷔 시즌을 보냅니다. 특히 반 니스텔루이, 웨인 루니와 찰떡 궁합을 과시하였고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원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시즌 리그에서 34경기, 챔스에서 6경기를 출장하면서 어시스트를 7개를 기록하는 등 주전으로 활약했죠. 하지만 이 시즌 맨유는 리그 준우승, 챔스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등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며 리그컵 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직전 시즌 겨울에 영입된 에브라와 비디치가 EPL 적응을 완료하고 맨유 측면에서의 빠른 역습이 자리잡는 동시에 호날두의 실력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박지성도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되찾아오는 데 기여했지만 시즌 초반 토트넘전에서 당한 발목 부상으로 3개월을 결정하고 나서야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박지성은 안타깝게도 한 번 더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부상은 무릎 연골 파열이라는 큰 부상이었고 4월 28일 수술을 받게 되면서 결국 시즌 아웃됩니다.
06-07 시즌은 부상 때문에 출장 수는 적었으나 출장 대비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박지성은 지난 시즌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중반을 재활에만 전념하게 되고 부상에서 돌아온 후 적응을 거치면서 점차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시즌 중반부터 팀에 투입되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의 중요한 대목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하게 됩니다. 챔스 8강 2차전에서 선발 출장한 박지성은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며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맨유는 4강에 진출하게 되고 박지성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3시즌 동안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진출하는 기록을 이루어냈죠.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4강 1, 2차전 모두 공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맨유의 9년 만의 결승 진출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선수 최초의 역사적인 챔스 결승전 출전에 대한 희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퍼거슨의 인터뷰나 박지성의 인터뷰 등 모두가 최소한 출전 명단에 박지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대한민국 온 동네가 치맥을 대기하고 기다리던 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낚은 충격적인 출전 명단 제외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씁쓸한 소식에 대한민국 팬들은 상당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맨유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의 씁쓸한 표정이 겹치면서 애증의 맨유, 애증의 퍼거슨 시대가 시작됩니다. 시즌 극초반에는 나오지 못하다가 4라운드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출전을 했고 이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이자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챔스에서는 꿈에 그리던 아시아 선수 최초로 바르셀로나와의 결승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역사에 남을 전성기가 시작했으니 그 막강하던 맨유조차 0대2로 패배하게 됩니다. 박지성은 프리미어 리그 3연패와 챔피언스 리그 2연속 결승 진출 및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과 리그컵 우승에도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간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 출장 수는 적었지만 08-09 시즌에는 부상 수도 적었고 난이를 제치면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전 시즌 후보였던 나니의 실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호날두의 이적으로 영입된 발렌시아 역시 성장하게 되면서 박지성은 후보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의 부상이 회복되고 나서도 폼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도 상당히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던 무렵 시즌 중반인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드디어 시즌 1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도 50m 단독 돌파에 이은 골. 역시 아스날 킬러답네요. 그리고 챔스 16강 1, 2차전 모두 선발 출전해 AC 밀란을 제압하면서 맨유의 8강행을 도왔는데요. 특히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 한 명인 피를로를 경기장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역사적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는 아시안컵 차출로 인한 부상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에 나와 박지성이 최고의 활약을 보인 시즌입니다. 시즌 초반에 발렌시아, 나니, 긱스 등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 맨유의 성적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박지성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특히 울버햄튼전에서 박지성은 자신의 인생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반 종료 직전과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으로 혼자 2골을 넣어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특히 두 번째 골은 코너에서 혼자 드리블로 치고 들어와 수비 3명을 휘저으며 넣은 미침골이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2013년까지 재계약을 성공하게 됩니다. 재계약 연봉이 무려 86억으로 루니와 퍼디난드에 이어 팀 내 3위에 오르게 됩니다. 맨유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된 11-12 시즌. 시즌 초반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지 2분 만에 골을 넣게 됩니다. 팀도 8대2 승리라는 역대급 경기를 쓰기도 했죠. 하지만 박지성은 이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결국 박지성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을 결심하게 됩니다. 퍼거슨 감독은 끝까지 박지성에게 팀에 잔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주급이 부족하다면 주급 인상까지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성은 맨유에서의 주급이나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출전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고 결국 자신을 절실하게 원했던 QPR에 감동하여 이적을 결심하게 됩니다. QPR 감독은 박지성을 주장으로 선임할 정도로 큰 신임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개막전에서 스완지 시티를 만나 5대0으로 대패하게 되는 충격적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선발로 계속 출장했지만 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팀에서의 입지는 로테이션 멤버로 떨어지게 됩니다. QPR에 왔음에도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박지성은 결국 한 시즌을 보내고 PSV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이적이 된 후 부상으로 복귀 경기가 늦어지다가
그가 제일 필요한 AC 밀란과의 챔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게 됩니다. 오른쪽 윙어로 뛰어 경기를 성실하게 조율하면서 MOM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리그 라이벌이었던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오르게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그 후 몇 경기 더 나오다가 부상으로 한 달을 결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 PSV는 리그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박지성이 다시 출전하게 되면서 리그 3위까지 올리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박지성은 2014년 5월 14일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은퇴 후 약 5개월 뒤인 2014년 10월 1일 박지성은 비유럽 국가 출신 최초로 맨유 앰버서더로 임명됩니다. 이상 약 10년간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을 책임져주던 영원한 캡틴 박지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축구 선수는 당연 박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